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검찰개혁안에 보면 특수보의 영칭 바꾸고 축소하는 안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들, 현장에 있는 검사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검찰이 특수부 공안부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서 일반 정말로 고생하는 형사, 공판부 검사들은 정말 뭔가 이렇게 서열화되고 계급화돼 있다. 차별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검사들 중에서 일 잘하고 우수한 검사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특수부, 공안부 기획 파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검사들이 주로 거기에 배치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검사들이요,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특수부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몇 프로나 돼요? 검찰에서? 전체적으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검사의 한 10%. 그 10% 되는 분들이 공안부 특수부 되는 분들이 대개 검사장 승진을 예.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일하는 차이가 뭐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고위층이나 뭐 지휘부나 정권 입장에서는 특수부나 공안부가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형사부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하고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그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보세요. 뭐 그래서 예.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일정한 부서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승진을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시킨다. 그러면 그 조직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 근데 왜 이번에 그게 빠져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소위 이제 검찰 조직 문화 내지는 이제 검찰의 어떤 인사 관행 같은 것인데요. 저희들 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 검찰의 예. 오래된 관행 고치자. 예. 이거 검찰한테 특별히 지시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 관행 중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번에 좀 뭐가 나오겠구나 기대했던 게 이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 뭐 법무부도 없고 검찰도 없고 그 90%가 되는 검사들이 검찰개혁 보면서 이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을 거라고요. 인사규정 같은 거를 좀 대통령으로 고치면서 좀 많이 보완을 했는데 그 부분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꼭 담아서 네. 좀 발표도 해주시고 또 저한테는 따로 서면으로라도 예. 계획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검찰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목표는 민주검찰, 국민검찰입니다. 그동안에 국민검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정치적 중립이에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고 민주검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어느 분은 정치적 중립이 더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출발일 뿐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 권력이 국민의 통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공화국 권력의 핵심 본질입니다. 어떤 권력도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건 민주공화국 권력이 아닙니다. 그건 국민의 권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주적 통제하에 있느냐, 이 문제가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중립은요, 검찰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결단하고 대통령이 그 결단을 실천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검찰총장이 나 정치로 독립할래. 대통령이 안 돼. 가능해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정치 쪽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검찰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요. 대통령의 결단,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대통령을 감시해야 될 문제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보다 이 점에 철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저렇게 맘 놓고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그 검찰 권력이 스스로를 위해서 쓰여지는지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 혹은 검찰의 자기 욕구와 욕망 혹은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초과 권력이 되는지 이 문제가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거든요. 민주적 통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가 분권입니다. 권한을 분산시켜야 돼요. 어떤 인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초과하게 돼 있어요. 과잉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권입니다. 근데 분권만 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견제받아야 됩니다. 모든 권력은 초과하고 과잉하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서 견제받지 않는 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견제가 뭡니까? 그게 감찰이에요. 그리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상호 견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그런 스스로의 권력을 잘 통제를 해왔다면 안 나왔겠죠. 감찰 문제도 보세요. 1차 감찰을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감찰본부장, 대검 검찰총장이 추천한 사람이 감찰본부장 돼요. 이게 감찰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돼왔던 감찰제도 이번에 대폭적으로 좀 고쳐서 실질적인 감찰, 좀 감찰 받으면 검찰한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신뢰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찰 고치고 또 공수처도 왜 우리를 감시하느냐 견제하느냐 그러지만 그동안에 역사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못 고치니 공수처로 견제받고 그래서 이제 5년 후 10년 후야 검찰이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국민검찰의 신뢰를 받는다. 근데 없애면 돼요. 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민주검찰, 국민검찰로 거듭나는 데 필수적인 거다. 그런 당부를 꼭 좀 드리고요. 예. 이 부분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